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경찰대 편입이죠. 그 대학생 전형 말고 현직자 전형 합격 사례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경찰 조직 내에서 뭐 경찰대 위상이라는 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안 드려도 되고, 여기 이제 대학생들 이제 전형이 있고, 이제 재직자, 현직자 전형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경찰 간부 후보 시험을 준비하든지 순경 공채로 들어간 분들이, 아니면은 경찰대 편입, 경찰대 편입이 괜찮다, 적극 추천했을 때, 초반에 이게 이제 처음 시험이 시행됐을 때는 상당수가 이제 콧방귀 꼈어요. 아, 거기 뭐 들어가서 2년 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뭐 경이 나와가지고 올라가니 그냥 지금 열심히 해서 호봉 올리고 경장, 경사 다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이 계급이 다가 아니다, 호봉이 다가 아니고, 경찰대가 가지는 위상이라는 건 거기 안에 본인들끼리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 커뮤니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그냥 속된 말로 인맥, 인맥, 이게 진짜 큰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이제 머리가 자기들끼리 이제 소문이 돌면서 이게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져요. 제가 이거 나중에는 경쟁 엄청 치열해서 아마 들어가고 싶어도 쉽게 못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청별로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한 번에 이제 면접으로 당락이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체력은 패스제고, 필기도 순경 공채하고 또 현직자로 재직하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필기도 승진시험 생각했을 때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심층 면접에서 당락이 나오는데 했는데,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경 공채 때 내가 준비했던 그런 비전문적인 학원들 있죠. 필기시험의 그 대형 면접반, 그 다음에 스피치 학원 같은 데서 대충 말 잘하는 연습하고 들어가면 대충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가서 이제, 그래서 나는 뭐 유창하게 말도 잘 떠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사나 토론 관련해서도 내가 그 학원가에서 나눠준 그런 요약서들 달달달 외워서 말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보고, 아, 인성, 뭐 인생의 가치 기준점 이런 거를 제대로 준비 안 해서인가 보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연락 오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겪고 나서, 아, 이게 그냥 예전에 순경 공채 때 비전문적으로 준비하던 거랑 완전히 개념이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일단은 지금 공통적인 거는, 경간부 제가 면접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공통적인 거는, 지금 면접에서는 막 인성이 개차반이야, 아우 저 친구는 진짜 우리 경찰 조직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꽈랑이 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없고, 요즘에 꽈락이 되는 가장 큰 확률은 이제 전부 다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메타 문해력이죠. 문해력. 이게 이제 제가 문해력 강조하니까, 어떤 수험생은 자기가 책을 막 엄청 많이 읽었다는 걸 계속 저한테 어필하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단기간에 막 이렇게 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에서 진행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MZ세대는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자체가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이 우리 세대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약된 영상 매체나 요약된 만화 형식, 어떤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환경이에요. 우리 세대는 신문 자체가 세로 줄이었어, 이 양반들아. 그리고 뭔가 정보를 수집하려면 백과사전부터 꺼내 들어야 돼요. 예전에 컴퓨터가 어디 있었어. 백과사전 꺼내서 책 그 두꺼운 백과사전 안에 글부터 읽어야 돼, 뭔가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리고 내가 뭐 기업 정보나 기업에 관한 뭐 이제 업무 환경 변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으면 일단 도서관부터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그냥 컴퓨터에 한번 치면 알아서 요약이 다 되고,
심지어는 챗GPT나 제미니한테 요청하면 그냥 다 요약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영상으로 한 10분 내외로 해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탁탁탁 영상으로 알아서 보여준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세대가 이제 체계적인 교육 없이 메타 문해력 자체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교수님들도 서울대 입학할 정도면 대치동 키드즈일 거 아니야. 거기 책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 예전에 서울대생들에 비해서 문해력이 너무 낮다고 지금 막 너무 막 기함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건 머리가 나쁘고 좋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책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이거하고 또 관계가 없어요. 정보 수집하는 환경이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거고, 그걸 정보를 어떻게 가공 처리해서 어떻게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얹어서 얘기할 것이냐 이런 건데, 이거는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근데 지금 MZ세대들은 환경 자체가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 뭐 독서 클럽을 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에 내가 뭐 책을 100권, 200권씩 읽겠어.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막 책을 100권, 200권 읽어요. 그러면 문해력이 올라가느냐?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독해, 그냥 단순히 독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코칭 받고 제가 이제 이 문해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타 문해력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주면 벙찐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책을 많이 봤는데. 뭔가 선생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자긴 책을 많이 봤대. 아니라고. 서울대생, 고려대생, 연세대생들도 똑같아요. 제가 코칭해보면. 예전 세대에 비해서 제가 지금 1학기 가르친 지가 지금 수십 년째잖아요. 예전 세대에 비해서 문해력, 메타 문해력이 엄청 낮아요, 지금. 그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었어. 저번에 그 코칭했던 친구도 스카이대 출신인데, 스카이대라고 하나요?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학교들을 그쪽 출신 학교 학생인데도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었어. 부모님이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학교 학생을 제가 코칭했을 때랑은 달라요. 문해력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주면 끝에서 이래. 그래서 이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메타 문해력을 올리려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하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문해력 기초 특강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과제를 제출하면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게끔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매달 이제 구독을 하면서 유료 멤버십, 평토할 멤버십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해요. 한 달에 3만 원인가 그렇게 할 거예요. 모바일로 수강하는 거랑 컴퓨터가 좀 다르대. PC로 하세요. 그게 아마 제일 저렴할 거예요. 그러면 매월 3만 원 정도 해요. 거기에 시사 분석, 시사 이슈, 그러니까 심층 면접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시사 이슈를 가지고 문해력 훈련하는 것도 있고, 고전 철학,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을 통해서 이제 문해력 훈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부터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과제라는 게 결국은 에세이로 제출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객관식으로도 훈련할 수 있도록 이제 PSAT, PCS죠. 공직적성 평가 5급, 7급, 이번에는 이제 7급까지 확장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언어 논리 파트, 그 다음에 구급 공무원 시험이 직무 중심의 피셋과 동일한 형태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거 이제 객관식 제가 출제할 거예요. 출제를 해서 올려드린 거를 이제 변형하거나 출제해서 올려드린 거를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가볍게 퀴즈 문제 풀듯이. 그래서 이게 메타 문해력이 일단 먼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제대로 못 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특히나 강조하냐면, 자, 경간부생들은 이제 일단 순경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형 질문을 던지면 수험생들이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동문서답을 하니까 이제 면접관으로 투입했던 우리 현직자들이 한 번씩 연락 오면 속 터진대. 지금 제가 가르쳤던 경찰직 같은 경우에 일기생들은 대부분 40대란 말이에요. 40대 초반이라고. 초중반. 나이 많은 친구는 이제 초중반 넘어가는 친구도 있겠네. 40대 전후거든. 되게 답답해 돼, 이 친구들은. 1, 2기생들 가르칠 때 제가 이 문해력은 신경 쓴 적이 없어요. 대체로 문해력이 높았거든. 그 세대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MZ세대를 만 35세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만 35세 이하라면 자기가 문해력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상이라면 대체로 높은 거고, 대체로 높은 거지 다 높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순경공채 같으면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문해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꽈락이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는 거고, 경찰 간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칭을 해보면 경간부는 지원하는 인적 자원이 대부분 다 수준이 높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순경공채 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 경간부에서는 응시자들 자체가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라서 답변 수준 자체가 높아요.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경쟁에서 합격하려면 경간부도 이제 체력이 패스제거든. 그래서 면접 답변에서 압도적인 우월성을 가져야 돼. 우위성을. 그러니까 이제 메타 문해력이 높아야지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대 편입은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경찰대 편입이죠. 그러니까 경찰대, 이제 만약에 경찰대 고3들이 수능을 끝마치고 경찰대 지원해서 면접을 본다면 그때 주관하는 경찰대 교수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학교 위상에 어울리는 인재상의 내심의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대 같으면은 요즘 시대에는 적어도 서울대 최하위 학과하고는 유사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연고대 수준 정도 했었고, 지금은 서울대 낮은 학과까지도 입결 수준 성적이 형성되니까 여기 교수님들이 자부심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인적 자원의 수준이 요 정도는 돼야지만 우리 수업을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편입이 처음에 1차로 진행했을 때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이렇게 손을 놨어. 그땐 진행도 지금처럼 깔끔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재직자 전형은 어차피 경찰대 순혈주의를 막기 위한 이제 보완책으로 등장한 거니까 그냥 눈가림용으로 하자. 처음에는 좀 그런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실제로 이 재직자 전형에서 응시한 사람들이 학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지라도 이 친구들이 경찰관으로서는 아주 이제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몰렸거든,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을 한번 보니까 나쁘지 않아, 이 친구들이. 이 정도면은 여기서 좀 엄선해서 추려내면은 우리 학교에 어느 정도는 어울릴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 합격생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창의 면접 해가지고 구글에서 면접하는 방법 있죠. 그것도 우리 제 채널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게 이제 어떠한 구성 원리상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 건지 말씀드렸는데, 면접을 계속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게 안 되면요, 여기 대학교 교수님들이 원하는 수준을 이게 답변을 못 해요. 여러분들을 자꾸 순경공채 때 그 비전문적인 면접 캠프나 그 다음에 스피치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에 의존해서 그거 달달달 외우고 갔으니까 뭐 통과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했다가는 큰 코다, 큰 코. 제 채널에 앞에 영상들을 많이 봤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준비한 건 정말 비전문적인, 저도 학원가에서 면접 캠프를 총괄했지만 서울, 대구, 부산에서 총괄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총괄하지 않은 학원 쪽도 솔직히 말하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가 다 자문을 해드렸어요. 자기들이 막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무척 요청하고 막 몇십 분씩 통화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대표나 원장이 와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쪽이 얼마나 지금 비전문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치를 떨고 제가 이제 그냥 이 전속 계약을 해지했던 거예요. 거기는 그냥 필기 그 학원 과목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면접 캠프를 퀄리티 있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거기 선생님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눈가림용으로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했던 현직자들을 그냥 얼굴 마케팅으로 내세우잖아요. 경찰관으로서 경찰 전문성을 가진 거랑 이러한 채용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 심층 면접 프로세스 전문가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경찰은 이 전담 부서 자체가 없는데 아예 또 인적 자원 개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경찰 업무는. 오히려 직무 선입견만 주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스피치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스피치라는 거는 스피치를 활용해서 심층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언어를 활용해서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수학 기호를 활용해서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영어라는 언어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스피치 전문가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야구 방망이 만드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구 입단 테스트 받으러 가는데 야구 방망이 만드는 전문가한테 가서 야구를 배우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스피치라는 건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 그럼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 뭐예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관, 인생의 가치 기준점, 관점, 그것으로부터 직무 가치관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심층 면접 평가 사항이고, 두 번째가 이 메타문해력에 기반이 돼서 우리 사회 공통 이슈나 경찰 정책이나 경찰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갈등 요인에서 거기서 이제 원인을 어떻게 짚어내고 어떠한 방안을 도출시킬 수 있는지 그 일련의 모든 문제 해결 능력, 방안들이 메타문해력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는 우리 최고 대학에, 국내 최고 대학의 하나인 경찰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인재인가, 이거를 선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순경 공채 때 준비했던 그런 비전문적인 그런 걸로 준비하고 갔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경찰 현직자들이 좀 뚱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아이고 대충 가서 우리 순경 공채 때 면접 준비하던 대로 막 하면 된다. 막 좀 아는 척하고 막 똑똑한 척 하면 된다. 뭐 이랬나 봐 자기들끼리. 예. 근데 이제 몇 번 물 먹고 이제 제대로 알면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많이 몰렸어요.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특히 많이 몰렸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까지는 이제 합격생 소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 소개나 아니면 이제 현직자분들 소개로 들어온 분들이라서 이제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5단계 프로그램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니까 경감부생들은 2달 꼬박 하고도 5단계 심화 과정 중반까지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하면.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전부터 미리 수강 등록하고 공부를 했었거든.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에는 갑자기 확 몰리는 게 이게 필기 끝나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또 경감부 면접 시즌하고 겹쳐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못 받았어요. 한 50%는 돌려보냈어요. 못 하겠다고. 예. 왜냐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게 지금 경감부생 그 5단계 코칭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경감부생들은 순경 공채하고 다르게 5단계 안에서도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코칭이 막 개별적으로 달라요. 똑똑하고 잘하는 분일수록 코칭을 더 많이 받게 돼, 이게. 제가 계속 심화 과정까지 끌고 가니까. 그러면은 이게 막 2달로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시험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그걸 못 따라와. 그래서 이번에 코칭 받은 분들은 사실은 5단계를 제대로 코칭 받고 들어간 분이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소개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한 분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분이 직전 연도에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면접에 들어갔다 이제 탈탈 털린 거예요. 탈탈 털리고 이제 코칭을 받았는데, 이분이 대구 쪽인가? 그 다음에 또 한 분도 있고요. 두 분이 소개될 건데, 두 분 다 기본적인 인적 자원은 좋았어요.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경찰대가 이제 이게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서 진짜 똑똑하고 경찰 내에서 이 친구 좀 유망하다 이런 친구들이 추천받아가지고 준비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사범대를 나오고, 옛날 사범대. 요즘은 이제 사범대가 입결 수준이 아주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 사범대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사범대 졸업하고 이제 그 체육 말고 있죠. 그래서 똑똑해요, 이 친구. 아주 똑똑한데 이제 선생님 안 하고 그냥 경찰 순경 시험으로 준비를 했고, 경사였어요, 경사. 그러니까 4, 5년 만에 경사 승진이, 물론 뭐 승진이 빠르다고 다 우수한 자원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직에서 원하는 상에 맞춰서
시험이든 뭐든지 간에 빨리 승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대 출신 간부가 이 친구한테 준비하라고 추천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대, 자기는. 제가 가르친 이제 경찰대 편입 준비생 중에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1회 때부터 쭉 봤을 때 제일 우수한 인적 자원이었어요. 이 친구가. 예. 부산경찰이었나? 친구가 대구인가 경기인가 서울인가 헷갈리네요. 그쪽에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합격하신 분이. 요거 조금 헷갈리고 어쨌든 이분은 원래 우수한 인적 자원.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가 너무 편했고 이분이 진도가 아주 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 OT 영상을 딱 보고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5단계에서 경간부생들 심화 과정까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계속 이번에 왜 다들 이렇게 늦게 수강 결제를 했지? 이러면서 제가 막 의아해하니까 바로 그냥 자기 일정 안에서 그냥 최대치로 잡을 수 있는 코칭 횟수만큼 전부 다 잡아버렸어요. 똑똑한 거죠. 눈치도 빠르고. 나중에는 막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니까 제가 이게 기간이 이제 짧고 저도 사람인데 조금씩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 받아내기 이제 막 마감이 너무 계속 주차별로 마감되고 이러니까 이 친구는 초반에 그냥 딱 바로 그냥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니까 예약이 다 돼 있었고 진도를 제일 많이 나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준비생들 중에 작년도 준비생들 중에 제가 가르치기도 너무 편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수하니까 현직자인데 이 현직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근무하면서 뭔가 제도상 보완점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에서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결책까지 모색할 수 있는지가 타다다닥 나왔어요. 네.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경찰대 그 간부가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경사 달고 경위까지 오히려 더 빨리 진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뭐 경찰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경찰대 출신 간부가 경찰대 편입이 생겼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우수한 인적 자원들하고 한 2년 동안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뭐 학술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 진짜 좋은 점이 많다라고 추천해 줬나 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저는 굳이 여기 안 가도 될 것 같긴데 그분이 이제 조언을 이제 가보라고 조언해 주셔서 한번 준비했다 이러는데 제가 봐도 탐났어요. 이분은 진짜로. 부산 경찰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분들은 이제 성장 환경이 좀 다사다난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넉넉한 집에서 이제 태어나신 건 아닌데 엄청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어린 시절을 잘 극복했을까 이럴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벌 자체가 엄청 높고 뭐 공부를 엄청 잘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났으면 엄청 공부를 잘했겠죠. 이게 우수한 인적 자원은 맞아요. 이건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사가 되게 다사다난했어. 근데 진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성장해가지고 가족들도 잘 챙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 순경 시험에 빨리 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이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준비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 코칭할 때는 이제 이 경찰대 편입 재직자 전형 제가 처음에 코칭해 보면 딱 부류가 한 80대 20 정도로 예전에 그 순경 공책 때 엉망진창으로 배운 거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구성 원리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면 머리로는 네 일하다가 예전에 배운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20%가. 그런 친구들은 못 바뀌는 거죠. 못 따라와요. 프로그램 자체를 못 따라와요. 계속 이제 코칭 받을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못 따라 나오지. 자존심 떨어져서. 이게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걸 빨리 그런 이제 예전에 비전문적에서 배운 것을 이제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배우는 태도 자체가 좀 안 좋은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재직자는 거의 없긴 한데 한두 명씩 어쩌다 한두 명씩 나타나긴 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제가 예전에
가외할 때도 그렇고 이제 선생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학생이 선생을 시험하려고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말에 집체교육식으로 가르치는 이게 칼리나 무기술 근접 파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검도장에서 수석 사범할 때도 그렇고, 뭐 요쪽 분야를 가르칠 때도 보면은 학생, 수험생이라는 건 어쨌든 사범에 비해서 또는 선생에 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은 없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뭔가 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뭔가 똑똑한 줄 알고는 선생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요거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에 뻔히 보이거든, 의도가. 그거는 배우는 태도 자체가 없어요. 그 하심으로 배우는 태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생이 딱 가르치기가 싫어져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그냥 이 배우는 태도 자체가 걸러먹은 인간들은 그냥 딱 그 수준에서는 그냥 그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있어요. 매년 한두 명씩, 거의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긴 있어. 그럼 이제 본인 손해인 거죠. 제가 볼 땐 이런 친구들은 여기 가서 통급 못 해요. 교수님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 다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획일화된 곳에서 배운 거 여기서 다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 세미나 가면은 지금 NCS 기반으로 다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거랬잖아요. 그 관련된 참여했던 대학 교수님들, 각 분야별 교수님들 붙잡고 제가 이제 이 사교육 시장에서 요거를 하는 거, 활동을 같이 하는 걸 아니까 막 뭐라 해. 아니, 어떻게 답변이 전부 다 붕어 땀빵입니까? 뭐 도대체 그 학원가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물어본다고.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한 80% 정도는 그 예전에 이제 잘못 배웠지만 그거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요. 버릴 줄 알고는 진짜 막 제대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직자분들이 업무가 되게 바쁘잖아요. 힘들고. 그래도 변명하지 않고 과제 전부 다 해와요. 과제 전부 다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 말한 20% 있죠. 자기 혼자만 바빠. 그래서 뭐 교수님 제가 뭐가 일이 터져서 뭐가 해가지고 막 온갖 변명으로 과제는 제대로 안 해와. 과제로 제대로 안 해오고, 그 다음에 그 과제도 제가 영상에서 가이딩 잡아드린 대로 안 하고 자기식대로 막 해놓고는 막 이렇게 떠보려고 하고 이래요. 근데 대다수의 80%는 똑같이 바쁘잖아. 다 같은 현직자들인데 지금 변명을 안 해요. 일절 변명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다 해와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요즘에 이제 무슨 일 터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 비상상황이고 바쁠 텐데 이거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아유 뭐 잠을 안 자고서라도 해야죠. 제가 과제를 제출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죠. 이러면서 다 해와.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큰 장점인데, 아까 말한 이 두 분은 그게 진짜 뛰어난 분들. 뛰어난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제 여기서 면접을 주관하는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 친구 원석인데 우리가 좀 잘 다듬으면 잘 따라올 것 같은데, 이런 잠재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요 분.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밑에 분은 그냥 원래 우수한 분.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가, 현직자가 되고 나서도 메타 문해력 강의는 계속 꾸준히 봤으면 좋겠다. 멤버십 구독을 계속 하면서 그 댓글 과제를 꾸준히 제출했으면 좋겠다. 정무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자꾸 이걸 하니까 저 선생님 멤버십 구독시키려고 저러나 보다 이러는데 아니라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 고시학원과 총괄할 때도 그렇고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각 직렬별로 필기시험 합격하기 전에 면접 준비부터 하겠다고 의욕을 보인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근데 제가 전부 다 돌려보내거나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제가 왜 지금 필기 준비하면서 그리고 현직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메타문해력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MZ세대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완하면 같은 세대 안에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런다니까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경찰대 편입 재직자 전형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면서
정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지원해요. 그래서 뭐 3년, 5년 차인데도 대부분 경사 아니면 경장,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이나 이런 건 다 갖춰진 분들, 예.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경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숙련공채로 들어온 분들 중에 보면은 원래 인적 자원이 아주 우수한 분들이 섞여 있어요. 간혹가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경쟁해야 된다는 거.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문해력 자체가 낮은 MZ 세대들이기 때문에 메타 문해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있거든요. 형통할 멤버십 구독하면서 거기 각 문해력마다 댓글 과제를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걸 보고 계속 댓글 달아보세요. 그러면 이미 과제를 올린 분들 거랑 자기 걸 비교하면서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객관식도 한번 이제 계속 올려드리면 한번 풀어보고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코칭 프로그램은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경간부 코칭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2달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필기랑 체력이 통과할 자신이 없다, 학업 계획서랑 필기 체력이 통과할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아예 준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통과할 자신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시험 치기 전까지 5단계 경간부 기준으로 심화 과정까지 끝마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제대로 준비를 못 해요. 예.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요. 시험 난이도가. 그래서 이번처럼 이렇게 막 필기 끝나고 막 필기 합격자 발표 보고 연락이 오시면 막 확 몰려가지고 제대로 5단계까지 진행도 못하고 본인들이 아마 후회할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대신에 이제 대통령 경호 7급이랑 국정원 7급처럼 뭐 공기업, 금융공기업 이제 준비생들처럼 막 1월 달부터 지금 막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 경호처 7급이랑 국정원 7급,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이 그냥 당락이 아예 자체가 좌우되는 형태라서 1월부터 이제 6개월 과정으로 필기하고 합쳐진 형태로 코칭받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 5단계 안에서 순서를 바꾸게 진행해서 제가 또 따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월부터 바로 진행해도 돼요. 그분들은 제가 오히려 연초부터 그냥 미리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미리 코칭 등록하지 마시고 그게 계속 문의가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타 문해력 특강 멤버십에 그거 보면서 댓글 과제를 일단 열심히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한 3개월 전쯤이니까 한 7월 달이나 8월 달쯤에부터 이제 코칭 수강 신청을 하셔가지고 계속 코칭을 받으세요. 이게 원래는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현직자분들은 그게 힘들잖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5단계 그 경간부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려면 코칭 횟수가 좀 많아요.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예산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서 좀 길게 잡고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지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막 떨어지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시험 자체가 수준도 높고 지원하는 분들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실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실력으로 떨어진 건 내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실력으로 또 이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의문사 당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뭐 인성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경찰대 지원하는 우수한 이제 현직자분들인데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체계적으로 훈련해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